나라는 존재는 그동안 내가 생각해온 결과물이다. 지금 생각을 바꾸면 나도 바뀌고 미래도 바뀐다. 성공은 거대한 삶의 지혜로 단박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작지만 좋은 습성들이 모여 그 사람을 성공으로 인도해 나가는 것이다. 비싼 음식만 찾아 사치하지 말고 절대로 폭식이나 과식하지 말며 일정치 않은 시간에 음식을 먹는 버릇도 고쳐야 한다. 필요 이상으로 생명을 소비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취하도록 마시지 말고 중독될 만한 모든 것을 멀리 해야 한다. 모습은 부자이어도 마음은 가난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만이 더 많은 부를 쌓을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당신의 사업의 결과인 멋진 집과 자동차와 근사한 옷들은 당신이 불규칙적인 식사와 폭식, 탐심하는 순간 모두 다 사라질 것이다. 당신이 태어나서 평생 먹어야 할 음식의 양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그러니 빨리 먹으면 빨리 죽을 것이고 감사의 마음으로 조금씩 사용한다면 장수하고 건강하며 양의 성질을 지닌 모든 것도 허무어지지 않는다.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얼마나 많은 음식을 뱃속에다 내다 버리는지 생각해보면 끔찍할 정도다. 그것이 모두 생명이다. 생명을 그리 함부로 똥으로 만들어 버리니 세상의 조화가 당신을 더 이상 도울 일이 사라지는 것이다. 음식뿐만 아니라 종이, 연필, 휴지, 책상도 원래 생명이다. 모두 아끼고 존중해야 한다. 이것을 배우면 부자는 처음과 끝을 다 배우는 것이다. 나는 내 생각의 결과다. 부처님께서는 나는 내 생각의 소산이다라는 말씀을 남기셨다. 나라는 존재는 그동안 내가 생각해온 결과물이다. 지금 생각을 바꾸면 나도 바뀌고 미래도 바뀐다. 사람들은 흔히 좋은 몸매를 만들기 위해 다이어트를 한다. 하지만 그 사람의 몸매란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의 결과물이다. 생활 습관이 바뀌면 몸도 바뀐다. 좋은 몸매를 위해서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생활 습관을 바꾸면 된다. 올바른 식습관과 올바른 자세만으로도 훨씬 훌륭한 몸매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습관을 바꿔야만 요요 현상 없는 몸매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나라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내가 지금 가진 것이나 내가 지금 얻은 모든 것은 모두 내 생각의 결과물이다. 나는 결코 이런 것을 원한 적이 없다 할지 모르겠지만 그 부정적인 생각 역시 생각 그대로다. 생각 자체는 부정과 긍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금 당신이 앉은 자리에서 주변을 둘러보라. 당신이 집 안에 있다면 책상, 의자, 이불, 컴퓨터, 커피잔 하나까지 모두 누군가의 상상에 의해 탄생한 것이다. 창문을 열어보라. 펼쳐진 건물, 도로, 자동차,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상상에서 시작했다. 당신은 지금 다른 사람들의 상상에서 살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보다 먼저 그것을 상상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물건뿐만 아니라 도덕, 윤리적 제약, 사회적 규칙, 법률, 관념, 견해, 정치적 아젠다까지 미리 다 상상해서 당신을 가둬 놓았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신은 그런 것을 한 번도 상상하지 않았고 누군가는 미리부터 그걸 상상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생각이라는 도구를 사용해 상상력을 현실로 만드는 능력을 미리 터득한 것이다. 이를 이용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이용한다. 그들은 그들의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생각이 집요하고 강해질수록 상대는 무력해지고 생각을 하거나 상상할 여유조차 갖지 못하고 그들의 상상 속의 부속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 벗어날 길은 단 하나다.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습득해야 한다. 신문 기사만 보고 그렇구나 하면 안 된다. 이 세상 글로 쓰인 모든 것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알아내는 것은 본인이 스스로 생각해야 한다. 아무리 저명한 저자의 책을 접하더라도 그 권위에 굴복하지 말고
가려서 받고 그 말을 삼킬 줄 알아야 한다. 어느 선생에게 배우면 배울수록 그 선생에게 의지하게 된다면 그는 올바른 선생이 아니다. 진정한 선생이란 제자 스스로 일어서서 걸어나가게 가르치는 사람이다. 다수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라는 편견도 버려야 한다. 독재 정권은 그런 힘에 기대어 생겨났기 때문이다. 종교는 특히 더 위험하다. 요즘의 많은 종교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 자체를 파괴하는 쪽으로 신도들을 몰아가고 있다. 자유의지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어떤 종교도 종교로서 가치가 없다. 내게 자유의지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나는 한 인격체가 아니라 물체이기 때문이다. 나를 물체로 대하는 신을 존중할 이유가 있겠는가? 신이 인간을 사랑한다면 절대 그럴 리가 없으니 그런 가르침을 주는 종교 지도자는 다분히 의심해야 한다. 무조건 믿기를 요구하고 의심을 거부하는 모든 종교적 가르침은 이미 종교가 아니다. 나는 나 스스로다. 나는 내 생각의 결과물이다. 나는 내 생각대로 살 수 있다. 나는 내 생각대로 미래를 만들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이 글을 읽고 이 글에 동의할 것인가 아닌가를 스스로 생각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돈은 인격체다. 돈에도 생명이 있다. 주머니에서 떨어진 동전을 우습게 여기고 줍지 않는다거나 푼돈이라 함부로 대한다거나 명분 없는 것에 거침없이 큰 돈을 쓰는 모든 행위는 돈이라는 인격체에 대해 모욕을 가하는 일이다. 동전은 어린 아이이고 큰 돈은 어른이다. 자기 아이를 함부로 대하는 상대를 좋아할 사람이 있겠는가? 그런 사람에게 돈은 다시 찾아갈 이유를 느끼지 못한다. 돈도 기분이 상하기 때문이다. 돈을 소중히 여기고 옳은 곳에 써주고 합당하게 대우해주면 돈도 그 사람을 좋아하고 다른 친구들도 데려오고 또 떠나지 않으려 함께 모여있기 마련이다. 우리는 나를 알아봐주고 나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고 만나고 싶고 함께 있고 싶어 한다. 돈 역시 어떤 행위들이 만들어낸 상황의 결과물이다. 세상의 모든 행위는 결국 연결되어 있다. 이는 비단 생명끼리의 교류뿐만 아니라 무형, 비생물, 관념 등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상이다.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사람은 돈도 그 사랑에 지쳐 도망가게 된다. 돈을 너무 무시하는 사람은 돈도 그 사람을 무시해서 가지 않는다. 아낄 때는 아껴주고 좋은 곳에 보낼 때는 흔쾌히 보내주는 사람이라면 돈도 그에게 다시 오고 싶어 한다. 그러니 돈을 인품을 가진 인격체로 생각하길 바란다. 자기 결정권. 내가 원하는 것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수 있다면 내겐 자기 결정권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며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면 내겐 자기 결정권이 없다는 것이다. 자기 결정권이 없다는 삶이란 노예나 별반 다름없다. 내가 좋아 선택한 직업 안에서 내가 스스로 알아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산다는 것은 인간의 실제 삶에서 가장 당연한 일이면서 가장 축복받을 만한 일이다. 지금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그동안 내린 수많은 결정의 산물이다. 내가 언제든지 내 환경을 바꿀 기회가 있었다. 중간에 어디서부터 포기했는지 모른다. 또는 내가 포기하고도 그것이 내 결정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 인간의 행복은 자기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 결정된다. 우리가 돈을 벌려는 이유도 사실은 자기 결정권의 확보를 위한 것이다. 쉬고 싶을 때 쉬고, 하고 싶은 것을 하고, 하기 싫은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중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돈과 연결되어 있다. 거의 모든 것이 돈과 연결되어 있다. 물론 돈으로도 얻지 못하는 여러 상황들이 있으나 재정적인 자립이 사람의 삶을 얼마나 많이 지배하는지를 생각해보면 과히 틀린 말도 아니다. 하지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예가 많다. 그 이유는 돈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결국 자기 결정권은 자신이 가진 재산의 크기가 아니라 생각의 자유로움에서 시작한다. 생각이 자유로운 사람들이 돈을 가지면 완벽한 자기 결정권을 가진다. 생각이 자유롭다는 것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지금 생각하는 당신의 생각이 진정 당신의 생각인지 스스로 생각해내야 한다. 내 생각 안에는 내 생각을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다른 생각들이 들어있다. 미안함, 여론, 역사인식 부재, 절박함, 통계, 오래된 꿈, 팔랑귀, 욕심, 종교, 병든 몸 등등이 내 생각들을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무릇 리더란 어떤 상황에서도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전화기나 음악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아침이나 저녁에 혼자 동네 걷기를 즐긴다. 그렇게 걸으면서 묵상하다 보면 종아리를 맞을 때처럼 번뜩이며 내 진짜 마음과 생각을 찾아가는 나를 본다. 항상 스스로 생각하고 난 후 자기 결정권을 올바르게 사용하길 바란다. 자기 결정권은 나를 바로 세우고 공포를 이기게 한다. 이런 태도를 지속적으로 갖추고 배워가면 자신만의 형태를 가진 멋진 인생이 탄생한다. 허리를 곧게 하면 운명이 바뀐다. 명품 매장의 직원들은 매장 안에 들어온 손님이 물건을 구매할 고객인지 단순한 구경꾼인지 판별해내는 기준을 따로 갖고 있다. 인간은 자신의 사회적 위치가 올라가거나 대우를 받는 데 익숙해지면 허리가 펴지고 몸이 천천히 움직인다. 허리를 편다는 것은 내가 조금이라도 더 크게 보이려는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몸을 천천히 움직인다는 것은 누구라도 나를 위해 기다리게 함으로써 은연중에 위아래를 결정짓게 하는 무의식적인 행동이다. 다른 말로 이 두 가지를 표현하면 기품 있고 우아하다고 한다. 내가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를 넓게 한 후에 천천히 행동하면 이 사람을 존중해야겠구나 하고 느낀다. 함부로 할 사람이 아니니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한다. 누구든지 이 방식을 습득하면 지금 대단치 않은 사람일지라도 누구나 주변에서 대단하게 바라보기 시작하며 결국 실제로도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몸의 모습은 태도를 유지하고 태도는 행동을 바꾸고 행동은 운명을 바꾸기 때문이다. 반면 내가 움츠리거나 꾸부정하면 모두 나를 경시하며 누구도 존중하지 않으며 그런 삶에 익숙하다 보면 나 역시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된다. 종종거리며 부산스러움을 떤다면 잦은 실수를 유발하여 욕이나 먹는 사람이 된다. 식당에 들어서면 음식물 부서기를 테이블에 떨어뜨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후다닥 먹어 치우지도 말라. 너무 소리내어 먹지도 말라. 쩝쩝거리지 말고 후루룩 거리지도 말라. 그리고 언제나 어느 자세이든 허리를 꼿꼿이 펴고 어깨를 활짝 젖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운명이 바뀐다는 것을 명심하라. 성공은 거대한 삶의 지혜로 단박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작지만 좋은 습관들이 모여 그 사람을 성공으로 인도해 나가는 것이다. 이 글을 읽었다면 그새 굽어진 허리를 다시 한번 곧게 펴시길 바란다. 책상 서랍과 자동차 트렁크와 지갑. 사장으로 성공하기 위해 항상 정리해 두어야 할 것은 세 가지다. 남자들이 뒷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지갑을 보면 생각보다 두툼하다. 현금을 넣어두어 두툼한 경우도 있지만 사실 열어보면 대부분 어디선가 받은 명함들이다. 여자들 역시 장지갑 양쪽을 빼곡하게 진열된 각종 카드와 영수증 등으로 가득하다. 요즘은 뚱뚱한 경영자들이 환영받지 못한다. 왠지 게으를 것 같다는 이미지 때문이다. 지갑도 마찬가지다. 뚱뚱한 지갑은 수많은 정보와 재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 않고 오히려 게으르고 정리가 안 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준다. 두툼한 현금 역시 잘 나가는 사람이라는 느낌보다 무언가 수상스러운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지갑은 한두 개의 카드와 가장 큰 액수의 현금 한두 장, 그리고 자신의 명함이면 그만이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집으로 돌아오거나 사무실에 들어서면 바로 정리해 비워두어야 한다. 책상 서랍 역시 항상 정기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어느 서랍에 무엇이 있는지 언제든 찾기 쉽게 해야 한다. 책상 서랍을 정리하지 않는 사람이 컴퓨터 파일이라고 잘 정리해둘 리 없다. 반드시 보관해야 될 세무, 법률 서류와 몇 년 후에 버려둘 될 영수증, 그리고 문구류 등 따로따로 잘 구분해두고 정리해놓자. 다 쓴 볼펜이나 형광펜은 아까움 말고 버리자. 배터리는 한 곳에 사이즈별로 잘 모아두어 다시 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정리된 서랍은 당신이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척도다.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할 곳은 자동차 트렁크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자동차 트렁크에 항상 들어있어야 할 것은 간단하다. 사고 시 비상용품과 구두를 대신할 여벌의 운동화뿐이다. 사고 시 비상용품과 구두를 대신할 여벌의 운동화뿐이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차에서 내려놔야 한다. 싹 비워진 트렁크는 그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가를 보여준다. 겉모습이 그 사람을 다 말하는 것은 분명 아니다. 그러나 서랍, 트렁크와 지갑, 이 세 가지는 비움을 가르친다. 비워야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비우고 정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막상 필요로 하는 것을 얻게 돼도 넣을 수가 없다. 당신의 파트너나 직원이나 사위를 구할 때도 이 세 가지만 확인하면 미래가 좀 더 확실해질 것이다. 사장은 건강해야 한다.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통해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살을 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사람의 몸은 간헐적인 다이어트로는 바뀌지 않는다. 바뀌는 척 할 뿐이다. 모든 다이어트는 음식을 조절하여 살을 뺄 수 있어도 다이어트가 끝나면 원래대로 다시 100% 돌아온다. 사람의 몸은 그 사람의 생활 패턴 그대로 반영한 결과물이다. 다이어트는 일시적인 생활 패턴이므로 몸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없다. 당신이 다이어트를 결심하든지 운동을 결심하든지 살을 빼기로 마음먹었다면 지속 가능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다이어트를 하려면 평생 할 만한 식습관을 중심으로 개선하고 운동을 하려면 평생 지속 가능한 운동 범위를 고려해서 해야 한다. 만약 지금 운동이나 다이어트를 평생 지속할 자신이 없다면 지금 그만두거나 나중에 그만두거나 같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급격한 다이어트보다는 간식을 절제하고 탄산 음료보다는 물을 섭취하고 설탕이나 지방을 덜 섭취하고 가능하면 걷고 계단을 이용하는 등 평생 유지해도 될 별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골라내어 생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다이어트나 운동의 최종 목표는 건강한 몸이다. 몸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몸도 바뀐다. 좋은 습성들이 내 생활에 많이 들어올수록 내 허리는 곧아지고 복부 지방은 사라지고 엉덩이는 올라가고 피부는 고와지는 것이다. 억지로 다이어트나 무리한 운동을 해서 얻은 몸은 결국 내 습관에 질 수밖에 없다. 다이어트를 결심하려고 한다면 평생 지속 가능한 생활 습관을 찾아내는 것을 시작으로 준비해보기를 강력하게 권고한다. 평소에 쌓은 생활 습관의 결과가 결국 나 자신이다. 우리가 먹는 것이 나 자신을 이루고 있고 나의 습관이 나의 모습이다. 내가 과체중이란 이야기는 내가 먹는 것과 나의 습관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다. 삶이 성실하고 먹는 것에 지나침이나 치우침이 없으면 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멋진 몸을 갖게 된다. 굳이 다이어트를 한다고 안달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옳은 식습관과 옳은 태도야말로 가장 효율적인 다이어트다. 부자의 사치는 어디까지가 좋은가? 양은 보여지고 음은 가려진다. 마음껏 사치할 수 있는 사람이 사치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훌륭한 성품이다. 그러나 사업을 하려면 양의 성질을 이용해야 하는 일도 많이 생긴다. 허풍과는 다른 문제다. 은행이 허름이 쓰러져가는 2층에 들어갈 수 없고 대기업이 벌판 가건물에서 흙바닥 주차장에 사옥이랍시고 사업을 하지 못함과 같다. 사업가는 그 사업의 규모와 거래처에 맞게 정갈하고 단정하게 차려입어야 한다. 구두는 깨끗하고 셔츠는 다려 입고 위독과 바지는 맵시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음의 성질을 지닌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극히 조심하고 절제해야 한다. 비싼 음식만을 찾아 사치하지 말고 절대로 폭식이나 과식하지 말며 일정치 않은 시간에 음식을 먹는 버릇도 고쳐야 한다. 필요 이상으로 생명을 소비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취하도록 마시지 말고 중독될 만한 모든 것을 멀리 해야 한다. 모습은 부자이어도 마음은 가난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만이 더 많은 부를 쌓을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세상이 당신을 부자로 만들 때 절대로 당신 혼자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각과 생명들이 당신을 도왔으며 당신의 그동안의 행위나 배경이 그 부를 이루도록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당신의 사업의 결과인 멋진 집과 자동차와 근사한 옷들이 당신이 불규칙적인 식사와 폭식, 탐심을 하는 순간 모두 다 사라질 것이다. 당신이 태어나서 평생 먹어야 할 음식의 양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그러니 빨리 먹으면 빨리 죽을 것이고 감사의 마음으로 조금씩 사용한다면 장수하고 건강하며 양의 성질을 지닌 모든 것도 허물어지지 않는다.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얼마나 많은 음식을 뱃속에다 내다 버리는지 생각해보면 끔찍할 정도다. 그것이 모두 생명이다. 생명을 그리 함부로 똥으로 만들어 버리니 세상의 조화가 당신을 더 이상 도울 일이 사라지는 것이다. 당신이 모시는 어떤 신도 이를 기뻐하지 않는다. 음식뿐 아니라 종이, 연필, 휴지, 책상도 원래 생명이다. 모두 아끼고 존중해야 한다. 이것을 배우면 부자는 처음과 끝을 다 배운 것이다. 사업이 잘 되다가도 빈번히 망하는 사람이 이유 없이 아픈 사람들은 음식 먹는 버릇을 살피고 생명에 관계된 모든 것을 존중하는 태도를 배우기 바란다. 그러면 절대 망하지 않고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사업과 상관없어 보이나 중요한 점들, 갑자기 사업을 키우거나 자수성가한 사람들 중에 간혹 사업가들의 기본적인 예의를 미처 습득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유치원에 들어가면 공공교육을 배우듯이 사장 노릇을 잘하려면 공중도덕을 배워야 한다. 이런 기초교육은 빨리 습득할수록 좋다. 사람들은 사소한 것들에서 한 사람의 위대함과 초라함을 함께 보기 때문이다. 이를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구두는 언제나 깨끗이 닦아 신고 다닐 것. 수염이나 코털을 항상 정리할 것. 귓밥이 보이지 않게 청소할 것. 손톱을 짧게 자르고 때가 끼지 않게 조심할 것. 머리는 단정하게 빗을 것. 밥을 먹으면 휴지로 닦아가며 먹을 것. 다리를 떨지 말 것. 등을 구부정하게 하고 앉지 말 것. 허겁지겁 먹거나 식탁에 부스러기를 남기지 말 것. 구두는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반영한다. 구두에 흙이 묻어 있거나 구겨지도록 신으면 궁색해 보이고 빈궁해 보여 무엇인가 어수선한 느낌을 준다. 따라서 구두가 더러우면 어쩐지 신용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기 마련이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가 아니라 필요하면 수시로 닦고 처음 만나는 사람 앞에 설 때는 항상 닦고 나가길 권고한다. 구두를 닦고 나간다는 것은 상대에 대한 예의와 존경의 표현이다. 턱 밑에 길게 자라는 수염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코털에 대해서 혐오에 가까운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많으니 항상 조심해야 한다. 흘러 쏟아지는 귓밥과 귀털 역시 혐오감을 부른다. 손톱이 더러우면 전문가처럼 보이지 않으며 입가에 음식물을 묻히는 행위는 10살까지만 예쁘게 봐줄 수 있으니 애인 앞에서라도 조심하고 어른들 앞에서 다리를 떨면 경박스러워 보이고 등을 구부정하게 하고 앉아있으면 자신감이 결여되어 보이고 허겁지겁 먹으면 지금 재정 상태가 불안하거나 쫓기는 인상을 준다. 위의 내용들을 잘 지키면 아랫사람들에게는 권위와 위엄을, 윗사람에게는 존경과 예를 갖추게 되니 사소한 결점으로 자신을 망치지 않길 바란다. 분산 투자로 부자가 된 사람은 없다. 자산 운영을 조언하는 사람들이 권하는 가장 보편적인 투자 형태 가운데 하나가 분산 투자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처를 분산해 놓는다는 고전적 투자 방식이다. 그러나 생각해보자. 이 세상에 분산 투자를 통해 부자가 된 사람이 있을까?
당신이 식당을 차린다고 하자. 그 골목 상권에 손님들이 뭘 원하는지 모르니 한식, 일식, 중식 메뉴를 골고루 넣어 메뉴판을 만들 것인가? 당신은 사업을 시작한다고 한다. 어떤 사업이 잘 될지 모르니 편의점도 하나 차리고 인쇄소도 차리고 책방도 하나 인수할 것인가? 아니다. 사업을 할 때는 해당 업종에 대해 수년간 공부도 하고 업계에서 나름 경력도 쌓은 후에 온 힘을 다해 전력 질주하지 않는가? 사업은 그렇게 하면서 돈을 투자할 때는 왜 분산해 놓는가? 분산을 통해 리스크를 줄인다는 말은 부자가 될 기회도 없다는 뜻이다. 또한 분산 투자에 유혹을 느끼는 것은 그 분산된 어느 곳에서도 100% 자신이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분산 투자가 유용한 시기가 있다. 당신이 이미 부자가 되어 그 자산을 지키는 것이 큰 목적일 때다. 급여와 저축만으로는 절대 부자 대열에 들어가지 못한다. 큰 부자가 된 사람들 중에 분산 투자를 통해 부를 축적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했다. 부자들은 기회가 적은 가운데서도 사업에 성공했거나 언제 어디선가 투기적인 성향의 투자를 통해 대형 수익을 얻는 사람들을 뜻한다. 한 바구니에 달걀을 다 담았다가 깨질까 겁이 나서 달걀을 이리저리 숨겨 놓으면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기 쉽다. 분산 투자도 하지 말고 증권회사 직원 말도 믿지 말라면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 간단하다. 당신이 주식을 사고자 한다면 단 한 주를 사더라도 그 회사를 몽땅 사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처럼 행동하면 된다. 회계 장부를 열람하고 회사를 방문하고 담당 직원을 만나봐라. 주식 몇 장 사는데 그 무슨 요란이냐고 반문하거나 그럴 시간과 자신마저 없다면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조사한 회사가 정말 당신의 마음에 들어 평생 그 회사와 함께하고 싶을 결심이 생길 정도가 되면 모든 것을 그곳에 넣고 기다려야 한다. 만약 정부에서 법으로 1인당 평생 5번만 주식을 사고 팔 기회를 준다면 당신은 얼마나 신중하게 결정할지 짐작이 가지 않는가? 그런 마음으로 회사를 선정하고 난 후에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추어 모든 투자금을 넣으면 된다. 이제 내 투자에 대해 자신도 있고 안심도 된다. 왜냐하면 나는 그 어떤 증권회사 직원보다 내가 선정한 회사에 대해서 조목조목 모르는 게 없기 때문이다. 언제 신제품이 나오고 경영진에서 누가 바뀌었는지 시장 판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너무 잘 알고 있다. 이번 분기 이익률이 지난 분기나 전년도 분기에 비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도 알고 있다. 왜냐하면 증권 중개인은 여러 주식 중 하나로 그 주식을 상대하지만 나는 내 회사이기 때문이다. 부자 반열에 오르기 위한 가장 좋은 투자란 투기적 요소가 있는, 즉 한 방 크게 먹을 수 있는 곳을 찾아내어 내 재산 거의 모든 것을 걸어도 좋겠다 싶은 곳에 몰빵하는 것이다. 이 방식에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이 거부감을 나타내고 온갖 논리로 이를 부인하려 할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이를 무시하는 전문가 중에 정작 진짜 부자는 없다는 것이다. 자수성가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은 무모할 만한 부동산 투자, 비웃음을 견디고 상장에 성공한 회사 주주 1% 가능성만 보고도 전 재산과 가족을 걸고 성공시킨 사업체 사장들이다. 이 같은 사람들 모두 몰빵 투기식 투자를 성공시킨 사람들이다. 그러니 부자가 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중에 진짜 거부가 되고 싶다면 무언가 내 모든 것을 몰빵할 만한 것을 찾아 모든 재산과 모든 노력을 다 퍼부어라. 그만한 용기와 배짱이 없이는 진짜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냥 복권이나 사고 늙은 부모가 부자가 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쉴 수 있어야 진짜 사장. 누군가 진지하게 나는 뭘 하는 사람이냐라고 묻는다면 나는 생각사라고 말할 것이다. 나는 생각을 통해 내 사업을 만들고 가족 관계를 유지하고 꿈을 이루고 친구들을 만든다.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나 갖고 싶은 것을 생각해내면 그걸 상상하고 끊임없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바라는 것을 얻는다. 생각이나 상상은 그 자체가 물리적인 힘을 가진다. 내가 무언가를 생각하는 순간 그 생각은 실체의 에너지를 가지며 그 생각은 발현할 준비를 한다.
이 생각이 현실로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은 그 생각을 시작한 사람이 종이에 글로 적었을 때다. 종이에 쓰인 생각은 실체다. 눈에 보이기 때문이며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제 생각에서 씨앗이 나온 것이다. 그리고 이 생각의 씨앗이 정말 발현할 것인가 아닌가는 얼마나 지속적으로 그 생각을 유지해 나가느냐에 있다. 화분에 씨앗을 심었을지라도 물을 주지 않는다면 곧바로 말라 죽는다. 그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속 생각하면 생각은 점점 자라 실체가 되어 나를 감싸게 된다. 나는 이렇듯 간단한 방식으로 내 삶에 모든 것을 얻었다. 나는 아내와 자식과의 관계나 친구들 사이의 유대감 역시 상상과 생각을 통해 얻었다. 얻고자 하는 사업체나 자산의 종류 역시 먼저 상상하고 지속적으로 생각함으로써 이룬다. 내겐 지금도 여전히 20여 개가 넘는 상상 리스트가 있다. 해마다 그 중에서 목표로 이룬 것은 삭제하고 빈칸에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적어 넣는다. 그리고 수첩에 넣어두고 편한 시간에 들여다본다. 당장 그리고 정말 간절한 목표들은 이메일 암호로 만들어 하루에 서너 번씩 어쩔 수 없이 상상토록 유도한다. 어떤 상상은 불과 몇 달이면 이루어진다. 그러나 어떤 상상은 4년이 걸리기도 한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어떤 목표는 참외처럼 몇 달이면 있기도 하지만 사과나무처럼 몇 해가 필요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나의 이런 성공 방식을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혹은 성공을 원하는 젊은이들에게 수없이 알려줬지만 실제 따라하기가 쉽지 않다. 그들은 생각사란 직업 이전에 이미 다른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다. 생각사란 직업을 갖기 위해선 돈도 필요 없고 따로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다. 그저 남모르게 편한 시간에 머릿속으로 조용히 자신의 상상을 꾸준히 되뇌이는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단 말인가. 이제 책을 덮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명함 뒤편에 적어라. 빼곡히 적어라. 그리고 아침마다 읽어라. 될 때까지 들여다봐라. 복권에 당첨되기를 기대하며 매주 복권을 사는 것보다 그 길이 훨씬 빠르고 현명하다. 어느 날 아내와 TV를 보다가 그날 저녁 복권의 1등 당첨금이 190억 원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아내와 내기를 했다. 버는 게 빠를까? 복권에 당첨되는 게 빠를까? 나는 당연히 버는 게 빠르다는 쪽에 걸었다. 직원 몇 명을 데리고 있던 당시로는 맹랑한 소리였다. 나는 즉시 내 상상 리스트에 현금 자산 190억 원이라는 목표를 넣었다. 3년여가 흐른 지금 내 사업의 평가 가치는 수천억 원을 넘어섰다. 아내는 진즉에 복권 사는 일을 포기했고 나는 그 돈으로 상장사 지분을 인수해 나가고 있다. 억만장자가 되는 비결을 다시 한번 밝혀두고자 한다. 이제 책을 덮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명함 뒤편에 적어라. 빼곡히 적어라. 그리고 아침마다 읽어라. 될 때까지 들여다봐라. 장사냐 사업이냐. 만약에 내가 지금 하는 사업의 초기에 도시락을 팔아서 돈을 벌겠다는 비즈니스를 계획했다면 지금쯤 잘하면 식당 서너 개 가진 식당 주인이 되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프랜차이즈 비즈니스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가운데 프랜차이즈를 만들었다. 음식이 아니라 시스템을 팔려고 했더니 그것이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였던 것이다. 장사와 사업의 차이를 묻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가장 큰 차이는 두 가지다. 하나는 시장을 바라보는 규모다. 장사는 동네만을 목표로 한다. 이 골목에서 살아남으면 그만이다. 잘 되면 하나 더 만들거나 프리미엄을 붙여 파는 게 목적이다. 사업은 이 골목이 아닌 이 사업을 하는 모든 가게들을 목표로 한다. 관리에 자신이 있고 자본에 여유가 있다면 직영점 형태로 하나씩 늘려가는 것이고 자본이 없고 시간이 부족하면 프랜차이즈로 수백 개씩 여는 것이다. 결국 장사는 물품을 파는 것이고 사업은 매장을 파는 것이다. 두 번째 차이는 하나의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사장의 업무 범위다. 사장이 모든 것을 직원들보다 다 잘하는 경우는 장사다. 손님 접대도, 메뉴 개발도, 계산대에 서 있는 것도, 회계,
광고, 하다못해 문 밖에 광고지 붙이는 요령이나 주문 음식 포장하는 것까지도 사장이 직원보다 잘한다면 장사다. 반면 유능한 사업가는 그런 일들을 자신보다 잘할 사람들을 키운다. 고객 응대를 잘하는 매니저를 확보하거나 인성 좋은 직원을 가르쳐 자신보다 더 잘하게 독려하고 인정해준다. 주방장도 창의적인 메뉴가 나오도록 업무를 보호해주거나 고객이 갑자기 몰리면 사장을 불러 도움을 청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지 못했음을 미안하게 만드는 재주도 배운다. 시간제 직원이 오히려 계산대 사용 방법을 알려줄 정도로 교육도 되어야 한다. 어느 직원에게든 사장은 몰라도 될 정도로 직원들 스스로 업무 내용의 전문가가 되도록 구조적인 작업을 할 줄 알면 사업가다. 이런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실수를 통해 성장하는 동안 단단히 참고 견뎌줘야 한다. 조급한 마음이나 눈에 뻔히 보이는 손실 때문에 잔소리를 하거나 제재를 가하면 직원들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다. 제재하는 그 시점에서 그 직원은 성장 한계를 맞고 그 이상의 모든 일은 사장이 해야 한다. 창업 초기에는 다방면에 재능이 많은 사장들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지만 직원들을 개별 업무에서 사장 자신보다 더 잘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사업은 더 이상 잘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런 사장은 평생 자신의 일을 통해 밥을 벌어 먹어야 한다. 장사꾼으로 남는 것과 사업가로 성장하는 것은 자본의 크기가 아니다. 그 사업을 보는 마음의 크기다. 과수원을 상상해보자. 그 과수원에는 많은 과일들이 있다. 이 나무들을 각각 하나의 산업으로 상징하자. 한 나무는 식품 사업 나무다. 그 위에 큰 가지가 있어 각각의 가지에는 제조사업, 유통사업, 식단산업 등으로 나뉘고 식단산업 위엔 작은 가지가 있어 한식, 일식, 중식, 이탈리아식, 분식 등등으로 다시 세분된다. 한식이라는 작은 가지는 다시 정식, 가정식, 전문식, 향토식 등으로 세분되어 가면서 결국엔 칼국수나 비빔밥처럼 입새로 산업을 이룬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어디로 가고 싶은지 결정해야 한다. 아주 다행스러운 것은 어디를 목표로 하는 것은 자본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라는 점이다. 내가 입새에 만족한다면 이 글은 저 위에서 읽기를 그쳐야 했다. 그러나 내가 가지로 움켜쥐고 싶다면 또는 더 굵은 가지를 움켜쥐고 바람에 흔들리거나 계절이 바뀌어도 떨어지지 않으려는 욕심이 있다면 장사가 아닌 사업가를 꿈꿔라. 이를 넘어 기업가를 꿈꿔라. 내가 잡을 가지가 없다면 새로운 가지를 만들거나 새 순이 올라오는 곳에서 기다려라. 그것이 어느 가지든 잎새가 아닌 가지를 가지는 순간 당신은 바람과 계절을 무서워하지 않듯 불경기나 유행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남들이 불가능하다 여기는 일.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속에 숨겨둔 꿈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 그 꿈이라는 것이 겨우 흔적만 남은 사람도 있고 밤마다 가슴을 뜨겁게 달궈 놓아 잠 못 이루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우리는 이 꿈들을 입지도 않으면서 버리지 못하는 옷처럼 마음 한쪽 구석에 숨겨두고 살아간다. 어떤 이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기엔 현실이 너무 매몰차다는 이유로 구석으로 밀어놓았다. 또 어떤 이는 그냥 주춤거리고 망설이다가 때를 놓친 것으로 생각한다. 어떤 이는 몇 번 해봐도 안 되니 지레 포기했다. 그럼에도 그 꿈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 나 자신이 언젠가 불러줄 것을 기대하며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는 그 일이 안 어울린다. 주제를 알라. 하지 마라. 괜히 사고친다. 너는 그런 일을 하기엔 경험이나 능력이 없다. 하며 말린다. 하물며 그렇게 말리는 사람은 그런 일을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다. 그들은 나도 아직 만나보지 않은 나의 가능성에 대하여 나를 키웠다는 이유로, 함께 자랐다는 이유로, 친구라는 이유로, 나를 잘 안다는 이유로 나를 폄하하고 가로막는다. 그러나 잠시만 생각해보자. 이 세상에 크거나 작거나 세상에 흔적을 남기고 성공하고 이루어낸 사람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편견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도스토예프스키가 수용소 안에서 손바닥에 써놓은 글들이 책으로 출판되리라 누가 믿었을까? 100년 전 도로도 제대로 없던 시절에 아버지조차 비웃던 꿈을 이룬 포드는 어떤가? 인종차별이 심한 남부에서 흑인 여자로 태어나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성이 된 윈프리는 얼마나 많은 반대를 이겨냈을까? 실패하지 않았다 함은 도전해보지 않았다는 뜻이다. 사람은 반복된 9번의 실패를 통해 90%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를 하나하나 배워 이기는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한 번의 성공으로 일어선다.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짜릿한 성취감 중에 하나는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을 이뤄내는 것이다. 주위의 편견과 주변의 악조건을 견뎌내고 보란듯이 세상과 맞서서 한 번쯤 이겨내보고 싶지 않은가? 우리 손에 든 전화기, 자동차, 컴퓨터, 거대한 비행기, 전기, 전파, 텔레비전, 이 모두는 상상 속에서도 이해하기 힘든 물건이었으나 그 누군가가 수많은 저항을 물리치고 하나하나 이뤄낸 것들이다. 누가 당신은 사장이 될 수 없다 말하던가? 당신이 저 빌딩을 언젠가 가겠다고 했을 때 누가 비웃었는가? 당신이 박사 학위를 받아오겠다고 말했을 때 누가 나이를 상기시켜 주던가? 어떤 놈이 당신들은 궁합이 안 좋으니 헤어지라 말하던가? 누가 당신은 다시 걸을 수 없다 말하던가? 그 꿈이 당신이 보기에 상상조차 못할 큰 꿈이라면 상상도 못할 노력만 하면 된다. 상상도 못할 노력을 할 자신만 가지면 된다. 당신이 미쳤다는 소리를 한 번도 듣지 않고 살았다면 당신은 한 번도 목숨을 걸고 도전해 본 적이 없다는 뜻이다. 연은 순풍이 길면 떨어진다. 연은 역풍을 따라 올라간다. 당신이 당신 꿈을 이루는데 역풍이 분다는 것은 더 높게 오를 기회란 걸 알아야 한다. 올해는 당신의 인생에서 남들이 불가능하다 했던 일들을 이루기 위해 몰려오는 역풍을 멋지게 품에 안길 바란다. 나는 항상 무엇인가 꼭 갖고 싶거나 이루고 싶은 것이 있으면 먼저 상상을 한다. 내 아내를 그렇게 상상함으로 얻었고 미국도 그렇게 상상하고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는 후에야 들어올 수 있었다. 마음에 드는 사업체가 눈에 보였을 때 그 사업체의 주차장에 출근 시간마다 들려 하루에 100번씩 나는 저 사업체를 살 것이라고 머릿속으로 말한 후에 4개월이 지난 뒤 돈 한 푼 안 들이고 50만 달러짜리 비즈니스를 인수하기도 했고 같은 방법으로 400만 달러짜리 비즈니스를 성사시키기도 했다. 나는 지금도 내 수첩 안에 내가 이룰 재무적인 목표와 여러 꿈들을 20여 가지 정도 적어놓고 다닌다. 명함 크기의 종이 한쪽에는 꿈의 종류를 적었고 다른 한쪽에는 그 목표들을 이미지한 그림을 넣었다. 지금부터는 목차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부 성공은 습관에서 온다. 세상에서 제일 큰 도시락 회사. 좋은 꿈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 프랑스에서 찾아온 여자, 중국에서 찾아온 여자. 성공한 부자들의 습관. 망하면서 배우는 것들. 누군가는 비웃고 누군가는 가슴이 뛰고. 닭 키우는 주부에게 배운 경영의 지혜. 50대가 되어 비로소 배운 진실들. 성공한 사업가들의 8가지 공통점.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법. 나는 내 생각의 결과다. 남들이 불가능하다 여기는 일. 제2부 6시를 2번 만나는 남자. 죽은 후에도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는다면 6시를 2번 만나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한다. 아내를 맡길 남자. 약속 시간 변경은 늦는 것과 다름없다. 허리를 곧게 하면 운명이 바뀐다. 책상 서랍과 자동차 트렁크와 지갑. 사람들이 나를 은근히 싫어하게 만드는 비법. 신용카드를 만들지 마라. 생각의 형식화에 대한 거부감. 생각을 바꿀 용기. 잭 조지의 가방. 한국 프랜차이즈 업종이 미국에 진출해야 하는 이유. 제3부 그들이 원하는 것을 팔아라. 사장의 권력. 쉴 수 있어야 진짜 사장. 미국 사업가들과의 여행. 3가지 문장으로 6,000억 원 시장을 쫓는다. 사업이 커질 때 조심해야 할 일. 본사 정원에 심어놓은 과일나무의 의미. 사업이 망해가는 12가지 징조. 착한 사장이 실패하는 7가지 이유. 사람 다루기가 가장 힘든 일.
아예 규칙 그 자체를 바꿔라. 고객을 10배로 늘리는 방법. 가장 좋은 인재 고르기. 직원들이 스스로 일하게 하려면. 제4부. 하루 100번씩 100일 동안의 기적. 지나친 친절의 문제. 더 이상 돈이 필요 없을 때까지 일하라. 강호의 대가를 모아라. 자기 결정권. 장사냐 사업이냐. 밥값 계산의 경제학. 게으름에 대한 찬양. 무질서에서 질서를 발견했다고? 얻고 싶다면 주어라. 약점은 공개하면 장점. 성공한 자와 크게 성공한 자의 13가지 차이점. 제5부. 착하고 성실하되 영악하고 게을러지자. 똑똑한 사람들의 실수. 과대망상증. 돈은 인격체다. 검소와 인색의 차이. 여기가 천국. 분산 투자로 부자가 된 사람은 없다. 별자리와 혈액형, 그리고 다단계. 가장 나쁜 아내, 가장 나쁜 직원. 내가 돈을 버는 이유. 사장은 건강해야 한다. 나쁜 고객. 부자의 사치는 어디까지가 좋은가. 사업과 상관없어 보이나 중요한 점들. 상대방에게 존경을 받으려면 마음부터 성장하는 사람, 마음부터 멈추는 사람.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용기. 통계는 거짓말이다. 저자 김승호. 저자 김승호는 소유 및 투자 중인 기업의 총 매출이 연간 3,500억 원이며 개인 재산은 약 4천억 원에 달하고 부채가 제로인 자산가이다.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각종 강연을 통해 한국 업체의 해외 진출을 돕는 국내 최초의 CEO 메이커, 사장들을 가르치는 사장으로 활동 중이다. 현재 한국에 150억 원, 미국 뉴욕에 400억 원을 투자하여 스노우폭스라는 그랩앤고 개념의 레스토랑을 세계 최초로 연이어 오픈 중이다. 연간 매출 1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미국 내 포스프 선정 400대 부자 진입을 꿈꾼다. 미국으로 이민한 한국인 중 가장 성공한 사업가 10인에 포함되었다. 현재 짐킴 홀딩스 회장, 한국 상장기업 우노앤컴퍼니 최대 주주, 미국 중견기업인협회 회장, 중앙대학교 외식산업 아카데미 교수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